정말 우리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경제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죽일 듯이 미칠 듯이 서로 공격하면서 대결하고 그러지 맙시다. 네. 소위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집단을 대표할지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대했던 또는 대립했던 그 상대를 할지라도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는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조금 미워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야당이 반대를 해도 살살 빼고 설득하고 뭐 또 하나씩 나눠주고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국민들을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기침만 한 번 해도 아래쪽에는 몸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적 뒤져가지고 없는 허물 만드느라고 온 국력을 다 쏟아놓고 하는 일이라고는 통합이 아니라 배제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냥 우리 편 최대한 조금 있는 거 세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돌파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갈등과 대결로 몰아넣는 거 이러다가 종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전입니다 여러분. 내전이 별겁니까? 원래 우리 사회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기회와 자원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정하는 권력을 가지려고 옛날에는 죽이고 죽이고 상처 주고 싸우면서 그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투표를 통해서 그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만 다 먹을 거야. 너 졌지. 너는 다 가서 굶어 죽어. 이렇게 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도 그거를 설득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무력으로 제압하면 그때는 바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게 내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이미 심리전 내전 상태의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서로 이렇게 증오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묘해서 백주대낮에 누군가의 목에 칼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의 노력,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 이 길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평택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김현정이 출마합니다. 김현정. 홍기원이 출마합니다. 이병진이 출마합니다. 아시겠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실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장사 안 되지요? 일자리 없지요? 내가 비판 한마디만 할게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죠.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 좋게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앞으로 재생에너지 없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죠? RE100이라고. 재생에너지로 100% 생산하지 않으면 즉 화석연료를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게 전 세계 기업들이 이미 방침으로 정했어요. 5년, 10년 지나면 대한민국처럼 재생에너지가 7%밖에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건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리백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대한민국 경제를 챙길 수 있겠어요? 중국의 수출길이 막혀도 자꾸 중국하고 괜히 자꾸 갈등을 격화시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저는 그게 사전선거운동 관건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러는 대통령 봤어요? 평소에 하다가도 선거 때는 멈추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안 하던 걸 선거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예 보란 듯이. 어쩔래? 내가 한다는데 어쩔래? 어쩔래 정권입니다. 어쩔래? 여러분, 경제 문제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약속한 게 지금 1,0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도대체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건데 1,000조 원을 써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제 살리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000조 원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 서민들은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야 됩니다. 돈이 도는 것이 경제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투자합니다. 그리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면 객관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경제가 삽니다, 여러분. 정부가 원래 그런 경제 심리를 북돋아 주는 게 하는 일이에요. 과열되면 좀 누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유다. 자유. 자유. 나는 죽을 자유. 고리 사채 5,000% 빌릴 자유. 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 자유다. 자유와 방임과 방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받쳐줘야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1,000조 원 필요 없이, 우리 저번 코로나 때 너무 장사 안 돼서 힘들었죠. 그때 15조 원 들여서 1인당 20, 30만 원 정도 지역 화폐로 줘서 동네에서 쓰라 하고 했더니 경기가 과열될 정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돈 15조 원 없어졌어요. 돌고 돌고 돌아서 세금 더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사람들 소득 늘어나지 않아요? 골목 경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가 늘지 않아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지역화폐 예산 깎아가지고 지역화폐 지원도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R&D 예산 대폭 깎아가지고 우리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과학기술 예비군들이 해외로 다 도망가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상한 짓만 하지 않고 정말로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눈으로 살펴서 1,000조 원, 500조 원 얘기할 게 아니라 15조 원만 해서 4인 가구 100만 원 지역화폐로 기본 지원금 지급하면 지금도 몇 달간은 확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똑같은 권력을 가진 똑같은 권력자라 해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이 딱 그게 증명되는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멈춰야죠. 네. 4월 10일에 멈춰 주시겠죠? 네. 4월 10일에 확실하게 멈춰 세웁시다, 여러분. 네. 4월 10일에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우리 손으로 확실하게 증명합시다, 여러분.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우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이재명 당대표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힘찬 메시지에 힘입어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경기도와 평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의 기운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평택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그만하세요. 대표님의 마이크 평택 그만. 현장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옛날에 끝났어요. 그만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러 곳 중에서 평택 그리고 안성 이 지역 또 이천 이 외곽 몇몇 지역들이 사실은 승부가 갈리는 박빙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겨야 여러분이 이깁니다. 평택과 안성 이 박빙 지역에서 여러분 국민들께서 이겨야 진짜 이번 총선에서 이기시는 겁니다. 평택에서 이기는 것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는 이미 승부가 결정나다시피 한 지역들의 한 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한 표의 그 귀함을, 그 무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이웃들, 친지들, 지나가는 혹시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도록 요청해 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때 했던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가 주입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예수님, 부처님도 잘못된 정보가 계속 주입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고쳐보겠다고 유인물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50장, 100장 품에 몰래 숨겨서 저런 건물 옥상에서 뿌리고 난 다음에 다 잡혀가지고 징역 1년씩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하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우리가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면 우리는 중립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기득권을, 기존의 체제를, 기존의 현실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담벼락이 되고 고함 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있어요. 투표하자. 투표보다 더 쉬운 거 있습니다. 손가락을 써주세요. 좋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처벌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부터라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배반하는, 국민을 배반하는 권력자들을 되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만한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무서우면 저런 짓 하겠어요? 국민을 우습게 하니까 저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표를 주겠지, 이렇게 해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보니까 엎드려 큰절도 하던데 요새는 아예 배 내밀고 어떡할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꼭 생각하고 행동해 주십시오. 거대한 엄청난 일도 결국은 따져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큰 일, 어떤 통치자나 위대한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 있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 촛불 하나 들고 박근혜 권력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위대한 국민들이 이 저열한 정권을 이렇게 방치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행동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의 결정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힘내서 꼭 심판하고 승리합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의 후보자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 실장님 잘 부탁합니다.